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유은정입니다. 저는 주로 많은 정신과 환자분들 중에서 폭식증을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5년 정도 비만과 폭식을 연구하면서 오늘 이 강의로 좀 주제 삼아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평생이겠죠. 평생 요현상 없는 다이어트. 또 어떤 광고성 강의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평생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이어트가 그냥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저희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도 초등학생부터 70대 노인까지 있어요. 그만큼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나에게 있어서 다이어트란 어떤 것인가 좀 더 그냥 실질적인 방법, 다이어트 비법 이런 것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의 어떤 인문학적 관점, 나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의 심리적인 부분을 저는 정신과 의사니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짜 식욕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식욕은 또 식욕이지 가짜 식욕은 뭔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오늘 제가 가짜 식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듣는 질문들이에요. 선생님, 정신과 의사가 왜 비만 클리닉 하세요? 또 선생님 다이어트 할 때 라면 먹어도 돼요? 이거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이런 분한테 먹어야 된다고 할까요?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할까요? 정답은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정답이겠지만 우리가 정답대로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또 라면 먹지 마라 하는 순간부터 왜 라면이 더 먹고 싶어지는지 그런 심리학적인 측면을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절대 금기 음식은 어떤 게 있나요? 뭐 안 먹으면 되죠? 뭐 먹어야 되죠가 아니라 뭐 안 먹으면 되죠라고 다 물어보세요. 금기 음식은 어떤 게 있는지 또 다이어트를 이렇게 내가 평생 해야 되나요? 정말 이렇게 힘든 다이어트 지금도 너무 힘든데 이걸 평생 해야 된다니 정말 이건 저주다. 나는 정말 저주받은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제가 가장 기자들한테 많이 듣는 질문.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도 다이어트 하셨죠? 선생님 다이어트 하셨을 때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그럴 때 굉장히 귀를 누릅니다. 비법은 없다. 비법은 없다라는 게 뭐냐면 어떤 한 가지 다이어트 방법이 정말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 모두가 다 그것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그런 방법은 정말 꿈에도 없고 현실에도 없다는 겁니다. 다이어트는 왜 작심삼일이죠? 우리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나 다이어트 해야지. 그런데 한 3, 4일, 길게 하면 일주일, 조금 더 길게도 2, 3주예요. 그 이상 다이어트 하기가 참 힘든데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환자분 중에서 유독 아침 이 추운데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새벽 기도를 가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분한테 도대체 얼마나 정말 그 애절한 기도 제목이 있길래 새벽 기도까지 가세요? 아니에요. 너무 뭐 그냥 말을 그냥 멀버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꼼꼼히 물어봤어요. 저는 집요하니까. 그러면 새벽 기도 가서 무슨 기도 하세요? 뭐 그냥 그래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새벽 기도 가는 이유는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기부여는 이분을 새벽에 깨우고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말 그 추운 날 추위를 뚫고 새벽 기도에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됐던 거죠. 물론 신심이 뚜렷하고 종교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동기부여는 아무도 못 말렸다는 거죠. 그만큼 다이어트는요 동기부여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정말 재미있게 동기 강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 이거 또 하고 싶다. 그러려면은 다이어트가 고통스러워서는 안 되죠. 근데 보통 우리가 무슨 뭐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다이어트 하면 어떻게 해요? 막 고기처럼 체중 바로 앞에서 재고 막 혼내고 너는 왜 못 뺐느냐 이쪽 팀이 이겼네 졌네 여기는 왜 고기를 먹었나 안 먹었나 헬스 트레이너가 왜 1시간 시켰냐 2시간 시켰냐 이런 식으로 지옥 훈련을 시키죠. 막 거의 쓰러지기 직전까지 운동시키고 그런 다이어트를 얼마나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도 즐거워야 하고 다이어트 기간과 다이어트 아닌 기간이 너무 차이가 나서는 그 다이어트는 지속할 수가 없는 거겠죠.
또 오늘의 가장 핵심, 심리적 허기. 가짜 식욕, 심리적 허기는 도대체 어떤 겁니까? 배가 고프면 고픈 거지 심리적 허기는 무엇인지 여러분 좀 감이 잡히세요? 자, 이 그림 보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웹툰 작가의 만화입니다. 배가 고픈 건 아닌데 뭔가 먹고 싶은 느낌적인 느낌. 뭔가 먹고 싶긴 한데 뭐가 먹고 싶은지 모르겠는 느낌적인 느낌. 밥을 먹었는데 딱 돌아서면은 빵이 갑자기 먹고 싶은 느낌. 또 먹으면 안 되는 걸 알아요.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새벽에도 일어나서 편의점을 뛰어가는 그 느낌. 배가 꼬르륵해요. 그래서 음식을 먹었어요. 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어요. 근데 그거 갖고는 어림도 없는 느낌. 뭔가 라면 두세 개를 먹어야 겨우 배가 채워진다는 느낌. 그것은 진짜 식욕이 아닙니다. 진짜로 배고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식욕이라는 게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배가 고픈 거는 위장에서 꼬르륵 해서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뇌에서 우리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너는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찾아야지. 음식을 보면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는 나는 이제 배가 부르다. 그럼 이제 그만 먹어야지. 이런 뇌의 회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회로들이 어느 순간 다이어트가 됐던 과식이 됐던 폭식이 됐던 스트레스가 됐던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오작동을 하는 순간 바로 우리는 가짜 식욕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심리적 허기라는 거는 정말 너무나도 괴롭고 그걸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을 겁니다. 이런 느낌. 또 이거 아시겠어요? 감자칩을 쩝쩝쩝쩝 먹고 있죠. 한 봉지 다 먹고 났는데 이제 짠 거 먹었으니까 단 거 먹어야지. 그리고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이런 걸 또 먹어요. 근데 단 거 먹고 나면 그다음 또 뭐예요? 단 거 먹었으니까 갑자기 짭짤한 거 또 먹어야겠다. 다시 또 일로 가. 짠 거 먹었으니까 그다음 단 거. 반대로 이런 것도 있어요. 매운 거 먹었어요. 너무 매운 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운 거 먹고 났는데 갑자기 매운 걸 먹고 나니까 단 게 먹고 싶어요.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되는, 내가 어느 정도 일정 양을 먹었는데도 계속 특정 음식들이 생각이 나는, 마치 내가 담배를 피우고 나서 또 담배를 피우고 싶은, 게임을 1시간만 하면 되는데 1시간 갖고 어림도 없는, 드라마를 한 편만 보면 되는데 밤을 새워서 봐야 하는, 그건 바로 어떤 종류의 중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배고픈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짜 식욕이고 심리적인 허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거 보면은 이제 완결판이에요, 이게. 가짜 식욕, 심리적 허기의 완결판. 얼마나 먹었으면 배를 부여잡고 있죠? 한 명은 먹다 쓰러졌어요. 살이 더 쪘어. 나도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말라볼 수 있을까? 아니,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이렇게 배가 팡팡하고 불러있는데. 바로 어떻게 해요? 기분이 우울해져서 치킨 시켜 먹었다. 이렇게 기분에 좌지우지 돼서 정말 내가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정말 기분 나빠서, 또는 다이어트 망했어. 무슨 다이어트야. 내일부터 해. 그리고 그냥 무작정 작정을 하고 시켜 먹는 이런 경우들이 바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아까 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정신과 의사라고 그랬죠. 제가 살을 잘 빼주는 이유에는 제 성격이 급한 것도 있어요. 살이 빠지지 않는 분들을 보면 제가 못 견뎌요. 마치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을 보면 제가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 못 견디는 것처럼 못 견딘다는 거죠. 그래서 잘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특별히 제가 정신과 의사라는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가짜 식욕에 포커스를 했어요. 그게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프지도 않는데 엑스트라로 더 먹는 거구나. 그거를 잡아준다면 평생 요요 현상 없이 어느 정도 내 평균 체중, 모두가 다 45kg를 할 수는 없겠지만 내 몸에 맞는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 여자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지.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구상에서 다이어트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여성의 95%가 난 다이어트가 필요해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가짜식욕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요즘 우리나라 먹방 뜨는 거 아시죠? 뭐 인터넷 방송이든 TV 방송이든 케이블이든 미국 뉴스에서 얘기하더라고요. MBC에서. 우리나라의 TV 방송에서는 동시 채널이 12개가 푸드 방송을 하고 있다. 동시간에. 그만큼 먹는 것이 우리에게 화두가 되고 있고 음식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 이런 얘기 해보셨어요? 야, 언제 한번 점심 먹자. 그게 정말 점심을 먹자는 게 아니에요. 만나자는 거지. 응? 또 치맥 타임. 이게 정말 치맥이 필요해서 치맥 타임, 피자 타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사람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고 언제 한번 밥 먹자? 밥이 먹고 싶어서 밥 먹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다는 거는 굉장히 감정적인 겁니다. 먹을 때도 각 나라 사람마다 먹는 포즈가 다 다르다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먹어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오감을 이용해서 땀까지 뻘뻘 흘려가면서 소리를 짭짭짭짭 내면서 물을 우물우물하면서 또 콧물을 닦으면서 오감을 이용해서 먹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먹는 거는 우리에게 슬픔, 괴로움, 따분함을 덜어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단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는 우리 몸 안에 엔돌핀 분비가 왕성해져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다면은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것이 일시적인 겁니다. 왜? 곧 혈당은 떨어지고 다시 우울감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 스트레스 해소가 음식으로 해결되는 거는 일시적인 효과뿐이에요. 특히 우리가 과식이나 폭식을 하는 경우는 통계학적으로 75%가 배가 고플 때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 또는 내가 뭔가 허전할 때 정말 배고프지 않고 먹는 게 바로 75%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시적으로만 기분이 좋아지고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살은 더 찌고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가 사실은 병원에 올 정도도 물론 있겠지만 다이어트를 1년에 여러 차례 하시는 분들은 이 경험을 반드시 해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싶어서 클릭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나 다이어트 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다이어트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돌아서면 또 먹고 싶어. 심지어는 정말 우울증까지도 오는 분들이 있어요. 밖에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대학생인데 학교를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살이 쪄서. 정말 심각합니다. 그 다음날 거울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왜? 내 얼굴이 부어 있어서. 특히 남자분들도 요즘에 심각해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내가 얼굴이 부었나? 턱이 두턱이 됐나? 또 배는 왜 이렇게 나왔나? 허벅지는 왜 이렇게 두껍나?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론은 이거 한 장 슬라이드입니다. 다이어트라는 거는요. 결국은 내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의 발상이 전환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이어트 그러면 나 내일부터 할래. 다이어트 그러면 나 너무 힘든 거야. 그거는 이게 아니라 지옥 훈련이 아니라 다이어트라는 거는요. 내 몸과 마음의 욕구가 뭔가 어떤 이유든지 내가 눌러놨다는 거죠. 내가 눌러놓은 내 마음속에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정말 배가 고픈 건지, 배가 부른 건지, 나는 지금 허기가 진 건지, 난 지금 피곤한 건지, 난 지금 졸린 건지,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의 욕구를 들어주고 밖으로 빼앗겼던 에너지가 내 안으로
재충전돼서 모아지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라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는 뭐다? 재충전의 시간이다. 왜 우리가 핸드폰 사용하시면서 중간중간 배터리 배터리 재충전하시죠. 충전 코드를 꽂아야지만 그 깜빡깜빡하는 라이트가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몸도. 그래서 다이어트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혹시 이 방송 보셨어요? 제가 출연했던 방송인데 못 보셨구나. 렛미인이라고 외모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 방송을 다 보셨습니다. 유명 MC도 나오고 살이 정말 많이 쪘던 분들이 드라마틱하게 살을 빼서 제2의 인생을 사는 완전 인생 대반전 감동 스토리죠. 제가 성형외과 의사도 아닌데 이 방송에 참여한 이유는 그 살을 빼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 또 살을 뺄 때 받는 스트레스, 또 나중에 이후에 내가 메이크오버가 됐을 때 그 변화된 삶에 대한 어떤 적응,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방송에 참석했었는데요. 저 방송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요. 지금 중국이나 외국에서도 이미 다 수출이 다 됐고요. 외국에서 저 방송을 보고 우리나라에 성형수술 하러 옵니다. 지방흡입수술 하러 옵니다. 왜? 너무나 사람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뀐 걸 봤기 때문에. 실제로 그럴까요? 저도 방송이 물론 모든 방송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방송에서 그런 일시적인 효과만을 보여주는 거지 그 사람의 일생이나 그 사람의 심리를 다 보여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본 참여자 중에는 물론 자기가 직업도 갖게 되고 자기 인생이 정말 바뀐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방송을 나와서 수술까지 받고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본체, 자기의 그 심리 그 기전은 전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살이 찌고 다시 밖에 나가지 않고 대인기피증이 생기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봅니다. 그게 뭘까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사실 아름다움, 잘생긴 거, 외모 이거는 거의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라고 할 정도로 면접이나 결혼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필수 조건까지 됐죠. 누구나 다 날씬하고 예뻐지려고 해요. 남자분들 이해 못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아니 여자들은 왜 이렇게 다이어트에 목숨 걸고 왜 그래요? 도대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마치 내가 어느 대학 나왔냐, 내가 어느 학교 다닌다, 어느 직장을 다니냐, 나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이런 것처럼 나의 어떤 표식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표식자, 그 사람을 표현하는 어떤 일종의 외모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렇지만 아이러니가 있는 게 음식에 집착하는 여자들일수록 더 날씬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 상반되는 이 두 가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심리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한 여자들이 바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거식증, 폭식증. 이게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병이 아니에요. 정도가 심한 것부터 아주 약한 것까지. 약한 거는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경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음식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음식으로 위로받는 당신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 방송에 나온 분이에요. 살이 쪄서 고개 숙이고 있죠. 저를 찾아오는 분들도 처음에는 저런 모습입니다. 내가 살찐 것만으로도 마치 죄인이야. 살찐 게 죄인가요? 살찐 게 죄인이에요? 그건 아닌데 마치 내가 살이 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여자가 한 90kg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한 분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내가 강해서 가능한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많이 위축되고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면접 보러 가서 살 좀 빼고 와 이런 얘기 들은 다음부터 면접 보러 가기 힘들어요. 또
옷가게 갔을 때 맞는 사이즈 없다는 얘기 들은 다음부터는 옷가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남자친구 소개해달라는 말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일종의 장애인이라고 본인이 말해요. 본인이. 저희가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가 우리나라에서 여자 90kg는 장애인이다. 밖에 나가기도 힘들다. 직장 갖기도 힘들다. 결혼은 더더욱 힘들다.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요. 본인의 의지에 달린 거 아닌가요? 게으른 문제를 누굴 탓하냐. 뚱뚱한 건 게으른 거다. 이렇게들 얘기하신다는 거죠. 더 상처받겠죠. 응? 그럼 다이어트는 이제 더 이상 어떤 특정 여자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1일 1식, 간헐적 단식.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온통 매스컴에서도 떠들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화두였는데요. 다이어트 방법 중에서 이런 방법들이 도대체 한 끼만 먹는 게 효과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이거 입기만 해도 빠진다는데 이거 빠지냐 안 빠지냐. PT 붙여서 운동하고 있는데 이거 빠지냐 안 빠지냐. 정말 다이어트는 우리 생활 깊숙한 곳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몇 조 원의 시장인데 정말 헬스클럽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뭐 찜질방, 살 빼러 가는 사우나, 뭐 여러 가지 운동법, 또 옷, 뭐 살 빼는 기구, 음식, 효소 다이어트, 뭐 주스, 디톡스 다이어트, 디톡스 주스, 뭐 그런 모든 방법들을 다 따지면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 일상에 끼어들고 있는데요. 근데 그것들 중에 90%가 실패라는 거죠. 그렇게 일상에 들어와 있는 다이어트가 사실은 실패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를 90%가 실패한다면 평생을 해도 결국은 성공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걸 뻔히 아는 그런 걸 계속하고 있어. 그게 얼마나 큰 괴로움이 되는 건지는 아마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다이어트를 망치는, 우리 모두의 다이어트를 망치는 이 주범이 뭐냐? 저는 가짜 식욕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